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런과 함께하는 1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 26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원형의 탁자 둘레에 같은 모양의 7개의 의자에 4명의 학생이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원형 탁자에 둘러앉는 건데 지금 7명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원형이 앉히는 방법은요, 하나를 기준을 잡으니까 어떤 학생 A라는 학생을 앉혀놨다면 나머지 학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금 우리가 줄을 세워서 앉히면 되니 6 퍼미테이션 3이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니까 얘 계산한 값은 120까지요.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5개의 문자 A, B, C, D, E로 중복을 허락하여 문자가 4개인 문자열을 만들어서 그때 사전식으로 배열을 했었을 때 205번째 오는 문자열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4개의 문자열을 나열을 하는데 사전식 배열을 했으니 가장 먼저 A가 왔었을 때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근데 중복을 허락한 됐으니 나머지 여기에는 지금 A, B, C, D 5가지 중에 하나, 여기도 5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도 5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A로 만들어지는 문자열은 지금 125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B로 그 다음에 시작했었을 때를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럼 B로 시작했었을 때도 만약에 125개라면 250개로서 205를 넘어가니까 다시 여기서 다시 B 그리고 A였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BA로 시작하는 문자는 지금 이제 5개인 지금 25개가 있고,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 해서는 지금 150번째의 문자가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금 B로 시작했었을 때 다시 시작하는 문자열은요, 또다시 지금 5가지가 있을 거니까 여기도 25개가 있을 거며, 그럼 여기는 지금 175번째까지 만들어지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B, C로 시작하는 문자열이었을 때도 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지금 5가지니까 여기도 25가지,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200개의 문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B, 그 다음 D였었을 때를 생각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때 여기서 25개가 되면 또다시 205를 넘어가니 이제 다시 여기서 BD, A였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5개가 만들어지니까 딱 지금 5개가 만들어지면 205번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BDA로 시작하는 문자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문자, 즉 여기에 2가 왔었을 때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은 B, D, A, E 이렇게 쓰여지는 문자열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A, B, C, D, E, F 6명이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근데 이때 A가 B보다 먼저, 그리고 B가 C보다 먼저 결승선에 통과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는 지금 A가 먼저 도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C가 먼저 도착해야 되는, 즉 A, B, C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나머지 D, E, F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럼 이렇게 순서가 정해 있는 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봐서 TTT라는 같은 문자로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D, E, F, 그래서 이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인 6팩토리얼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줘서 답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만 남을 거고, 그럼 결국 이 답은 120까지요.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항등식 1 플러스 x의 10제곱 그리고 1 마이너스 x의 10제곱을 곱한 1 마이너스 x제곱의 10제곱을 이용하여 지금 이거의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이때 C 컨비네이션 0의 제곱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이 형태들을 우리가 지금 먼저 본다면, 제곱이었을 때는 C 컨비네이션 0 곱하기 C 컨비네이션 0 이렇게 찢을 거고,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C 컨비네이션 1 곱하기 C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다시 찢을 거고요. 거기에 다시 더하기 C 컨비네이션 2 곱하기 C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제곱을 일단은 똑같은 거의 곱으로 찢어 놓을 겁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C 컨비네이션 9 곱하기 C 컨비네이션 9에 거기에 더하기 C 컨비네이션 10 곱하기 C 컨비네이션 10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다음 성질은 C 컨비네이션 0이라는 숫자는 우린 다시 반대로 C 컨비네이션 10이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C 컨비네이션 1 이 뒤에 쪽에 있는 것만 다시 바꿔주면 C 컨비네이션 9, C 컨비네이션 2는 C 컨비네이션 8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C 컨비네이션 9는 C 컨비네이션 1 그리고 C 컨비네이션 10은 C 컨비네이션 0으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원래 있던 건 C 컨비네이션 0 그리고 마이너스 C 컨비네이션 1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C 컨비네이션 2 그리고 마이너스 C 컨비네이션 9 그리고 여기는 지금 C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상황을 이제 위에 쪽 식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했으니 지금 이 검은색 식들 있죠. 이 검은색 식 컨비네이션 0, 식 컨비네이션 1, 식 컨비네이션 2 이렇게 해서 식 컨비네이션 10은 지금 나는 1 플러스 x의 10제곱에서 이때 x를 우리가 주인공으로 해서 개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형태가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지금 상수를 의미하며 거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x에 대한 개수, 여기는 x제곱의 개수, 여기는 x9제곱, 여기는 x10제곱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뒤쪽에 있는 이 파란색 식 컨비네이션 10, 식 컨비네이션 9는 지금 이 뒤쪽에 있던 1-x의 10제곱에서 이때 마이너스 x를 기준으로 해서 전개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지금 x의 10제곱의 개수고 이때 마이너스 10 컨비네이션 9가 지금 x의 9제곱의 개수야. 그리고 플러스 10 컨비네이션 8은 x의 8제곱의 개수. 그러면 마이너스 10 컨비네이션 1은 x의 개수. 그리고 플러스 10 컨비네이션 0은 지금 상수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면 이때 얘네 둘이 곱해준 거는 결국 지금 x의 10제곱의 개수, x의 10제곱의 개수, x의 10제곱의 개수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식이 지금 1-x제곱의 10제곱이라고 돼 있었으니 이 전개식에서 우리는 지금 x의 10제곱의 개수를 표현해라 라는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10 컨비네이션에 거기에 지금 나는 마이너스 x제곱 얘를 기준으로 놓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때 10제곱이 되려면 얘를 지금 5개를 골라주자. 그러면 그때 마이너스 x제곱의 5제곱 그러면 곱하기 1의 5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개해 줬을 때 10 컨비네이션 5를 계산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럼 여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거기에 곱하기 마이너스의 5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거기에 곱하기 x의 5제곱 아니 지금 10제곱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얘를 계산해 주니까 3, 2, 6 약분해 줄 거고 5 여기 약분하고 그리고 여기 2 남고 2 여기까지 약분하면 최종적으로 얘는 지금 9 곱하기 4 곱하기 7에 거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1까지 해준 게 지금 개수가 되겠구나. 그럼 얘를 계산하니까 9, 4, 36에 7 곱해줘. 7, 6에 42에 7, 3, 21이니까 252. 근데 마이너스까지 있었으니까 얘를 최종 계산한 값은 마이너스 252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252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지윤이와 정식이를 포함한 남학생 4명이랑 그리고 승희와 시윤이를 포함한 여학생 4명 총 8명의 학생이 원모양의 탁자에 둘러에 앉아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가족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일단 교대로 앉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윤이와 승희가 이웃하여서 앉고 정식이와 시윤이도 이웃하여서 앉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웃하여서 앉는다는 건 얘네를 지금 한 몸으로 봐라. 그리고 정식이랑 시윤이도 한 몸으로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근데 원모양의 탁자에 앉는댔으니 얘네를 지금 한 몸으로 앉았을 때 상황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지윤이와 승희가 앉았을 거 그리고 정식이와 시윤이도 같이 있었으면 정식이와 시윤이가 지금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한 몸 그리고 얘네도 한 몸. 그러면 나머지 앉아야 되는데 지금 지윤이 옆자리에는 여학생이 앉아야 되고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는 남학생 그리고 다시 여 그리고 남을 앉아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줄을 세워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 여학생들 먼저 줄 세우는 방법인 이펙토리얼과 그리고 남학생들 줄 세우는 방법인 이펙토리얼이요 이렇게 쓰여진 상황에서 지금 지윤이와 승희가 위치를 바꾸면 승희가 있고 지윤이가 있었을 때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당연히 지금 여기 지윤이 옆에는 여학생이 앉아야 되니 시윤이야. 그리고 여기에 정식이 앉는 방법으로 이때 두 가지의 방법이 더 존재를 할 거고 그리고 이때 승희 얘네의 묶음이 위치를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럼 얘네 위치가 묶음이 바뀌어지는 다시 두 가지까지 해서 첫 번째 얘네가 16가지의 방법이 있구나. 이게 얘네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같이 보았었을 때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황에서는요. 그러면 이번엔 쟤네끼리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지윤이와 승희가 있었고 그러면 정식이와 지금 여기 사이에 한 명이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윤이와 승희가 앉았으니까 지금 여기에는
남학생이 앉아야 되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여학생부터 먼저 앉아야 되니 시윤이와 정식이가 앉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다시 여학생, 그리고 다시 남학생, 그리고 여기에 여학생이 앉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 경우의 수는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남학생을 먼저 선택해줘야 되니 지금 사시 1이요 이렇게 표현해 줄 거고, 그러면 나머지 이때 남학생은 한 명은 자연스럽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 한 가지에 사실이 아니라 이실로 써야겠죠. 두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고 나머지 한 가지에, 그리고 여학생 두 명을 여기로 줄 세우니 이팩토리얼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번엔 다시 어떻게 되냐, 지훈이랑 또다시 승희랑 우리가 위치를 바꾼다면, 그러면 여기에 승희와 지훈이가 바뀐다면,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여학생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정식이와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시윤이가 앉는 방법으로서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2역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지금 어떤 논점이에요? 얘와 얘네가 지금 또다시 지훈이, 승희랑 그리고 시윤이랑 정식이가 위치가 바뀌어지는 두 가지의 방법이 더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여기서도 지금 여기는 16가지가 또 나오겠구나, 일단 이렇게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경우에는 이번에는 지금 두 명이 사이에 있었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명이 사이에 있다라는 건 지금 지윤이와 승희가 있었고, 그러면 여기 사이에 지금 남학생과 그리고 여기에 여학생, 그리고 다시 여기 상황에서 여학생이 있으니까 여기에 정식이와 여기 시윤이, 그리고 다시 남학생, 여학생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남학생 둘을 먼저 줄 세우는 방법인 이팩토리얼에, 거기에 남은 여학생 줄을 세우는 방법인 이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지금 쓰면 되는 거고, 그때 다시 얘네가 위치가 바뀌어졌을 때, 즉 승희와 지윤이가 있었을 때, 그러면 그때 여기 상황에서는 지금 남으로 바뀌어지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자연스럽게 여기는 지금 시윤이가 있고 정식이가 있어야 되며, 다시 여기에 지금 남으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얘네 둘이 위치를 바꾸는 걸로써 생각하는 두 가지가 더 존재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8가지요 라고 쓰면 되겠죠. 이때 선생님 왜 얘네 둘 위치 체크 안 하냐 라고 한다면, 이때 둘 사이에 있으니까 회전했을 때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얘는 마지막에 곱하기 2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경우의 수는 첫 번째 16가지, 두 번째 16가지, 세 번째 8가지, 얘를 더해 주셔서 답을 쓰시면 되니까 답은 40가지요 라고 답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서로 같은 모양의 샤프 7개야 그리고 같은 모양의 지우개 5개가 있습니다. 근데 5명의 학생들에게 샤프를 1개 이상씩 나누어 주고, 그리고 샤프 1개를 받은 아이에게만 지우개를 1개 이상씩 나눠 주려고 할 때 샤프와 지우개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5명의 학생 A, B, C, D, E가 지금 5명이 있는데, 이때 여기서 지금 샤프를 1개 이상씩은 먼저 줄 거라며, 그럼 총 7개가 있었으니 결국 1개씩 줬으면 나머지 2개를 우리가 어떻게 더 주는지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그 2개를 줬었을 때 1개 받은 아이에게만 지우개를 준댔으니 지금 나머지 2개를 주는 방법은 1개씩 줄 수 있고, 아니면 2개 주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주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경우에서는요, 지금 샤프 1개를 더 추가적으로 받는 애들을 골라줘야 되니 5 컨비네이션 2부터 먼저 들어갈 거고, 그러면 나머지 1개만 받은 학생은 C, D, E 얘네 3명이잖아요. 그럼 얘네 3명에게 지금 지우개를 다시 1개 이상씩 나누어 준다고 했고, 총 5개를 줘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지금 1개씩 준다면 2개를 더 주는, 지금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지금 2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3H2요 이렇게 써서 첫 번째 표현되는 식이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10 곱하기 3H2는요 우리는 지금 4 컨비네이션 2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6, 그래서 여기는 60까지 이렇게 나오면, 두 번째는 남은 2개의 샤프를 받는 학생
한 명만 골라주면 되니 여기는 5 컨비네이션 1에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남은 한 개씩 받은 학생이 4명. 그럼 이 4명에게 일단 하나씩 주면 남은 상황 B, C, D, E가 합쳐서 나머지 한 개를 더 준다라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때의 경우의 수는 4가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준 값은 20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60까지 거기에 플러스 20까지를 해준 답은 80까지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8제곱의 전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지금 기억에서 보면 x 4제곱의 개수는 7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항 정리를 정리해 주면 되고, 그럼 일반항을 쓸 때 나는 x 세제곱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8 컨비네이션 R의 x 세제곱을 알게, 그럼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을 우리는 지금 8 마이너스 알게, 이거를 개수들로 따로 정리를 해주다 보니 8 컨비네이션 R에 마이너스 1의 8 마이너스 R 제곱, 그러면 이때 x에 대한 지수 계산은 x의 3R 제곱에 거기에 곱하기 x의 얘는 마이너스 2제곱이었으니 얘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2R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x의 지수만 표현하면 얘는 5R 마이너스 16인데 얘가 4가 되는 R 값을 구해주자. 그럼 5R이 지금 20이고 그럼 이때 R이 4이다. 그럼 R이 4였었을 때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니까 8 컨비네이션 4 곱하기 마이너스 1에 지금 이때 4제곱 이렇게 나오시겠지. 그럼 8 컨비네이션 4 계산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 8, 7, 6, 5 그러면 3, 2, 6 여기 약분, 그러면 얘는 지금 70 이렇게 나올 거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체크하시면 되네요. 두 번째 니은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이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개했었을 때 벌써 x 세제곱과 그리고 마이 x제곱분의 1 얘네 둘은 다르니까 이걸 전개했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 중 총 8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결국 이거의 항의 개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계산하면 9 컨비네이션 8이니 그러면 여기는 계산한 값이 9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8이다 라는 건 틀렸다 이렇게 지금 잡아주시면 되고요. 디귿에 대한 내용은요 상수항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상수항은요 다시 지수, 그럼 우리가 아까 지수 꾸며놨던 이 식은 5R-16이요 이렇게 꾸며놨으니 5R-16이 0이 되게 해주는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R의 값은 5분의 16이어 나오는데 이 R은요 우리는 정수로 돼가 되니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하지 않는 건 0이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 1일학습 26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